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안터 마을에 사는 김재식이라고 합니다. 1952년 2월 초하루 2월 1일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어나신 이야기, 또 어렸을 때 좀 추억들 이런 거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대전으로 이제 56년에 이사 가서 처음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작은 형이 우리가 보문고등학교 옆에 거기 살았는데 그 보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눈 뭉쳐가지고 겨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미끄럼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미끄럼을 태웠는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접고론에 항상 그 업고 다닌 생각이 그게 제일 처음 생각이에요. 어릴 때 생각. 내가 학생 단체 이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단체 예전에 있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만들었던 흥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흥사단 아카데미 거기 다녔는데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고등학교 중에서 10% 이상 성적이 10% 이상이고 이제 착실한 사람들을 이제 서로 추천해가지고 하는 그 모임이었었는데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되게 깔끔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는 나도 좀 깔끔한 편이었었는데 지금 나이 먹으면서 자꾸 옛날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눈에 안 보이면 바로 잊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내가 한 75 정도 되면 조금 그렇게 되려나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나 73이거든요. 52년생이니까. 2월생이라 내 생일이 지나가서 지금 나는 만 73이란 말이에요. 73인데 아버님, 이제 지금 철도는 대학을 진학하시면서 하시게 아니요.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당시에는 다 좀 집안이 어려워서 팔남매 키우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난 취직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3학년 2학기 때 난 공무원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52년생이라 만 18살이 안 됐어요. 3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공고니까 일반 회사로 그냥 들어갔다가 71년도에 나는 졸업은 70년도에 했어요. 69년도에 3학년이니까 70년 3월인가 2월 달인가 그때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69년 8월 4일서부터 일반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71년도에 공무원 이제 철도 여기로 이제 시험 봐서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정년퇴직한 거죠. 한 번에 되셨어요. 그때는 한참 우리가 경제개발 막 할 때다. 70년도잖아요. 69년, 70년도 그때. 그래서 일자리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철도도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철도 고등학교 전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막 철도 직원들이 많이 퇴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전수부가 480명이고요. 각 과마다 이렇게 쭉. 그리고 철도고등학교도 48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첫 해는 아니지만 두 번째인가 내가 5회인데 전수부 5회인데 2회, 3회 그때서부터 900 몇십 명씩 저기 용산 철고등학교 그 옆에 이제 전수부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1년에 한 960명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 1년에 1000명 이정도 막 바뀌는 거지. 철도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좀 추억이 됐던 일들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철도에서 이제 전기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기철도가 전철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철도고등학교 전수부 전기기관차과를 갔거든요. 야, 이제 새로 시작되는, 에? 그러니까 전기기관차를 한번 내가 해봐야 돼. 전기과 나온 사람들은 통신, 그다음에 신호,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이제 전기기관차 이렇게 과각 여러 개 있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나는 전기기관차를 택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들어오고 제가 이제 73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73년에. 73년 1월 18일 군번인데 이게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이게 75년도 11월 18일 날 제대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정미 34개월 했어요. 그때는 34개월 했어요. 나는 34개월 딱 하고. 근데 그 사이에 그게 막 전기 기관차가 기관차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못했는데 현장에 있던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철도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이제 제천하고 영주에 그쪽에 이제 석탄 그건 물품들이 많으니까 전기기관차는 8,000마력이에요. 전기기관차 벤츠로 지금은 잘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디젤은 4,000, 5,000 뭐 많아봐야 6,000마력밖에 안 되는데 전기기관차는 8,000마력이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날씨가 아주 나빠요. 거기 제천하고 영주가 아주 그래서 야 힘들다 너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기기관차로 안 갔죠. 전기기관차로 안 가고 역 쪽으로 전기기관차 조금 하다가 전기기관차가 아니라 디젤 기관차하고 뭐 그런 거 조금 하다가 기관차에도 전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라이트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막 그래도 전기 쪽으로 조금 하다가 역 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 뭐 차표 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역에서 보면 열차 방향대로에 차 화물차 칸을 띄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포 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정렬해주고 부산 쪽으로 가면 부산 쪽 이렇게 해주고 가다가 조금 떼어주기도 하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맨 처음에는 쫄병 때는 그런 거 하거든요. 차표 팔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진급하면 이제 차장 그다음에 여객기점 뭐 부역장 뭐 그런 거 시골역장이나 뭐 높이 올라가면 이제 큰 대전역 역장을 이런 것도 하는데 살면서 저는 우리 저 뒤에 있는 이제 상성 있잖아요. 항상상 반성활성 저게 우리 집 모토거든요. 그래서 반성하면서 살아서 그런가 나는 그거 하여튼 항상 상박하구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런지 좀 어려웠어요. 일하는 게 일할 때. 근데 나는 공무원 해서 정년퇴직을 한 것 같아요. 공무원 안 했으면 난 잘못하면 잘렸을 거야. 내 승질 가져가. 공무원은 잘리진 않잖아요. 다른 데로 뭐지 멀리 보내면 거기서 또 몇 년 있다가 어차피 순환은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뭐 후회는 안 해요. 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막 짜증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이게 뒤돌아보면 야 그때 프로스트의 길 있잖아요. 갈림길 여기서 어디로 갈 건가 옛날 이회제 하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그것처럼 그때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갈까 하고 결정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보면 좋았다. 과정 중에서 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항상 상의 성자 상성. 예, 반성할성. 항상 반성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겸손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8급 된 게 8급 되니까 이제 시험 보고 차장 시험도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간신히 6급까지 올라간 거죠.
아버님은 그러면 기관차 열차를 운전은 안 하셨어요? 아, 운전은 안 하고요. 나는 그 역무 쪽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장하고 여객점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는 선생님이나 군인 타입이라고 좀 고지고대로 좀 하는 그런 고진이라 그럴까? 뭐 그런 성질이 있어서 한번 이게 옳다 하면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그대로 하거든요. 남이 누가 시켜도 그게 내가 생각에는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좀 반발을 하거든 내가. 그게 상박이잖아요.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고 예전에만 해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데로 해볼까 하고 해서 차장하면서 통신대를 다녀가지고 통신대학교 나와서 맨 처음에는 통신대 하기 2년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년제로 되면서 그거 이제 5년제 해서 이제 학사학위 받아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갔죠. 선생님 한번 해보려고. 아버님 그러시면서 철도 다니시면서 우리 이제 사모님을 만나시게 되셨어요. 아, 예. 아, 집사람은 저기 내가 맨 처음에 공대라도 가려고 원래 철도 들어와서 공대라도 가려고 그때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때 월급이 7,000원, 8,000원 이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학비가 서울에는 공대가 한양대에 바뀌었어요. 야간이 그 당시에. 야간이. 철도가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것만 가지고 따져서 아, 그래서 서울에서는 도저히 생활하면서 내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부산은 있겠지. 이렇게 하고서 이제 부산으로 내가 발령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가서 근무했더니 이게 근무가 24시간 근무야. 처음이라 그런 걸 잘 몰라서 내가. 그러고 부산은 동아대인가 뭐 거기가 야간은 있는데 잘 인문계만 있고 공대 쪽은 없어요. 학교도 없을 뿐더러 근무도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 그런 거예요. 철야 근무라 안 되고. 에이, 그래서 에이, 그럼 말아야 되겠다.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군대를 갔다가 그때 근무할 때 맨 처음에 71년도 가서 근무할 때 이제 하숙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자취 몇 명 어울려서 자취하는데 그 옆집에 살았어요. 이 집사람.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어. 나는 그때 고등학교에서 간 거니까. 나랑 5년 차이거든요. 이제 나랑 같이 거기서 이제 자취하던 애가 같은 강씨예요. 저 사람도 강씨인데. 그래서 이제 내 친구한테 오빠 하니까 우리도 다 오빠지 뭐. 거의. 그래서 근데 그때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어린애니까 뭐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75년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가니까 아가씨가 돼 있더라. 저 사람은 내가 크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막 추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 그 당시만 해도 내가 79년도에 장가를 갔는데 79년도. 그러니까 내가 28이고 저 사람이 23. 어린애인데 장모님이 나를 워낙 잘 봐서 고생 많이 했죠. 왜냐면 6대 아버지가 나보고 같이 좀 있자고 그래가지고 형하고 뭐 다 계신데 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부모님 모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통신대학 다니고 교육대학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집사람이 다 했지 애들. 나는 그 당시 완전히 그 하숙생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승무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시간 집에 있고요.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저 밖에 가 있고 쉽게 말하면
부산 가든지 서울 가든지 뭐 목포 가든지 순천이든지 뭐 대전 승무원들은 대전이 중심이라 다 가거든요. 전국을 다. 그 공부한 게 거의 10년이에요. 그게 맨 처음에 2년 했죠. 그다음에 3년제가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또 생겼거든. 그게 5년제로. 그래서 또 3년 또 했죠. 그다음에 저거 교육대학원 저기가 3년이거든요. 이게 방학 때만 하는 거라. 노력은 제법 많이 했는데 결과가 선생님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돌아보니까 안 한 게 정말 잘한 거라니까요. 그때 내가 어거지를 부르고 그냥 선생님 갔으면 아마 고생 지질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승질에 잘못된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으니까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붙어 있을 수가 없고. 그럼 첫째 분께서 따님이셔요? 예.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해서 몇 남 몇 녀 가신 거예요? 아, 그때는 둘만 낳아 살기를 다했어요. 둘만 낳아. 이쪽 왼쪽에 있는 애가 딸, 아들. 오른쪽이 며느리. 아, 요 쟤들 둘. 그다음에 요 막내 여예. 저는 따님들의 아드님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며느리. 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철도청을 퇴직하셔서 이렇게 훈장도 이렇게 받으셨고 또 여기 와서 이제 하게 된 거. 2010년에 퇴직하고 나서 2009년에 우리 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2억이 나와요. 2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그 이제 마을 가꾸기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사업을. 2009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이 돼서 제가 2010년에 퇴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그거 하는 바람에 대청호 보전운동본부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지원이 나왔거든, 여기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해준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 하는 거. 도와준 거, 뭐, 주식회사 이장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마을 사람들 몇 명 데려가가지고 이제 막 교육도 받고 그래요. 하는데 그건 이제 대청호 보존운동 본부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10년에 퇴직하고서 이제 해설사 그 교육을 받고 이제 대청호 해설사 역할을 했는데 그 맨 처음에 해서는 2010년, 11년, 12년 그때는 대전 사람들도 많이 몰라서 그래서 대청호 둘레길이 이제 21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이제 길도 알고 그다음에 사람들 안내도 해주고 뭐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팀을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다니고 그걸 안내하는 개인들이 많아요. 지금 대전에. 예. 그래가지고 그건 못하고 이제 그 후로는 우리는 이제 무반경 교육이라고 해서 초, 중, 고까지, 고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원하면 가고, 그래서 이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무반경 교육, 그거하고 이제 학생들 데리고 또 대청댐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 부근에 있는 하천,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또 이제 자연 생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 그런 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은 못했는데, 강사는 지금 십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을이 또 그렇게 지정이 돼서 지금 경로회장으로서 좀 뭔가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부담은 없으세요? 아니 부담이라는 것도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이게 돈 버는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대청호 보존 해설사도 모니터링, 응? 개천 모니터링. 제가 여기 지금 요 구간
안남에서부터 장계까지가 내 구간이거든요. 이 금강 여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나가서 산책 한번 하는 게 이제 이 주변 돌아보는 거니까 둘러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4월서부터 11월까지인가 그렇게 모니터링 지금 내가 5년째 하는 건가 뭐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자격이 좀 된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잘 아는 사람,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는데 그런 거 하고 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줘요. 그 수당으로. 그래갖고 거기 학교 수업 가는 데도 한 시간에 뭐 5만 원도 주고 뭐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렇게 벌어서는 생활하는 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해설사도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한 100명 정도, 100몇 명 정도 될 텐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10명 남짓밖에 안 돼요. 왜냐면 생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게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생업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든지 아니면 즐거워서 내가 하고 뭐 돈에 크게 구애는 안 받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우리 마을 그거 생태 협의회 생긴 거 아시죠? 우리 마을 반딧불이 때문에 여기 생태 구역으로 자연 생태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도 또 저 안남에 협회 하나 있어요. 대청호 옥천 대청호 생태 보전지구인가 그거 지정돼 가지고 우리 마을 반딧불이 축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기 2012년도에 내가 마을 사무장을 했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여기 빙어 낚시 그거 할 때요. 3만 명 왔어요, 여기. 한 달 10일인가 그때 그 정도 했는데 3만 명 와가지고 9천만 원 수입이 나서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은 여기 운영비, 그다음에 3천만 원은 그 우리 마을 사람들 인건비 3천만 원은 마을 수입 그렇게 됐어요. 2012년도에. 지금은 빙어 안 하죠. 아니 왜 그러냐면 2013년에 약간 우리 마을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사고 났었잖아요. 한번 돌아가서. 예. 이구 사람이. 그래가지고 2013년에 못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안 얼어가지고 안 얼어서 빙어를 못 해요. 여름에 저 반딧불이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한동안 못 하다가 지금 하는데 작년에 16회라고 그랬던가? 그하고 올해도 이제 여름에 또 할 거예요. 아버님 뭐 이렇게 경로 회장으로서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그런 해설가 이런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하고 싶으신지 마무리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좀. 저는 원래 퇴직하면 저기다 내가 써놨는데 제가 구경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안 가본 데가 없는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근무하러 가면 거기 광주 가면 광주에서 한 8시간, 부산 가면 부산 8시간 더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짧을 때도 있긴 한데 평균으로 그렇거든요. 그럼 그 부근을 다 다니는 거지 놀러. 그런데 그래도 못 본 데가 많아. 그리고 또 지금 가면 거의 다 한 1, 20년 전에 또 본 거라 지금 또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구경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제주도 가면 한 1년 정도 살고 제주도 다 보려면 한 1년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 전세금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부산이면 부산 가가지고 또 뭐 한 1년 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반대하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해도 거기 가서 그렇게 사는 거는 너무 하다고 그래서 그걸 못하고 지금 그냥 뭐 여행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원래 65세 이렇게서부터 이제 약간 좀 몸이 전에하고 좀 다르다는 걸 조금씩 느끼는데 그래서 65대 좀 그렇고 70대 좀 그랬거든요. 한 75세면 약간 또 그럴 줄 알았는데 73에 오네요 올해. 야 이게 아까처럼 생각이
잘 안다고 나는 막 적는 게 많거든요. 많이 적어서 뭐 도나 개나 하여튼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런 거 봐도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타입이라 좀 늦게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래도 자기들보다는 또 내가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나 자신이 나를 느낄 때는 많이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생각이 금방금방 안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도 하여튼 뭐 저는 우리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특히 뭐 반딧불이 행사 같은 거는 저는 곤충 해설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책임지고 아니면 앞에 나서서 그걸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고마웠던 사람 친구들이죠. 뭐 친구들 그러니까 나는 아주 친한 친구가 4-5명 됩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모임도 몇 개 있긴 한데 많았었는데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줄이고 그다음에 내가 아주 항상 1, 2, 3번이라고 하는 애들을 항상 내가 만나기만 하면 야 너는 나한테는 1번이야 그다음에 2번이야 3번이야 정확하게 나는 내가 현재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 4-5명 되고 모임이 뭐 5-6개 되는데 다들 저보다 이제 높으신 분들도 있고 낮은 분들도 있고 이제 친구들이 제일 좋은데 친구들은 나하고 비슷하니까 1-2살 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모임에서 하는 거는 빠지게 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저는 인생에 그래도 가족이 빠질 수 없잖아요. 친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모님하고 이제 딸 아드님한테 이렇게 조금 하시고 싶은 말. 그거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선생님 타입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그 애들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어릴 때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는 굉장히 혼냈어요. 내가 딱 혼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나는 애들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통장에다 딱딱.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거 500원 줬던가 초등학교 때는 그러고 이제 고학년 되면 뭐 1,000원 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2,000원인가 주고 하여튼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렇게 이렇게 주면서 가끔가다 상 받아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애들 상 받으면 또 돈도 주고 대학교 갈 때는 대학교에서는 정말 장학금도 받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자기들 돈. 그러고 나는 정확하게 그때 맞게 조금씩 용돈을 올려줘서 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들 잘 자라요. 아버지 그럼 이제 친구분들한테 또 와이프한테 이렇게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좀 감사한 뭐 삶에 대해서 느꼈던 점들 이렇게 여기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나는 집사람이나 그 애들한테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소신대로 그다음에 겸손하고 항상 반성하는 상성을 모토로 삼고 살면 이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나는 뭐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한테.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항상 고맙고 특히 이 동네 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게 나는 집사람한테 존댓말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승무원하면서 어린애한테도 존댓말 해버릇해서 그래서 손님들한테는 다 존댓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에 붙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거의 존댓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같이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형제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친구들한테도 뭐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친구들한테 뭐 앞으로 어떻게 좀 해보자. 건강 잘 챙겨. 건강이 최고지. 살살 움직이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다리는 튼튼해야 된다. 열심히 살자.